지연아, 시간 좀 있니?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박지현 38세의 시아버지 김철수 68세가 조용히 불렀다.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이었다.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거실 한쪽 구석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간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처음 보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 큰일 났다. 시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친구 보증을 잘못 썼어. 그 친구가 잠적을 했는데. 빚이 5천만 원이야. 네. 5천만 원이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5천만 원이라니. 그것도 시아버지가. 은행 대출은 신용 문제로 안 되고 급한 대로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3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시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숙였다. 민수한테 말씀하세요, 아버님. 남편이랑 같이 방법을 찾아봐야죠. 안 돼. 시아버지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가 이내 목소리를 낮췄다. 동생 결혼식이 2달 남았어. 예식장도 예약했고 혼수도 다 준비했고. 이 상황에서 돈 문제가 터지면 결혼식을 못 올릴 수도 있어. 하지만 아버님. 그리고 내 시어머니.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는 거 알잖아. 이 소리 들으면 쓰러질 거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제발 이번만 도와줘. 3개월만. 3개월만 버티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부탁이다.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퇴직금이 좀 남아있어.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하면 3개월이면 충분히. 지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주식으로 5천만 원을 3개월 만에 벌다니. 시아버지는 주식 투자 경험도 거의 없으신 분이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 사채업자들은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자를 내야 해. 50만 원씩. 그것만 우선 내면서 시간을 벌 거야. 그 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서 지연은 알 수 있었다. 시아버지는 자신에게 그 돈을 빌리려는 것이었다. 지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아니면 달리 방법이 없어.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 민수는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곧 있을 동생 결혼식을 생각하며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지연은 남편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봤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8월의 무더운 밤이었지만 그녀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지연아, 이거 봐. 민호 예비신부 정말 예쁘지?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김숙희 65세는 들뜬 목소리로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었다. 둘째 아들 민호 33세와 약혼자 은주 30세의 웨딩 스튜디오 사진이었다. 정말 예쁘네요, 어머님. 지연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사진을 들여다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의 모습이 눈부셨다. 우리 민호가 3년 동안이나 만났잖아. 이번에 제대로 결혼식 올려줘야지. 민수 때는 너무 소박하게 해서 미안했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지연은 8년 전 자신의 결혼식을 떠올렸다. 작은 예식장에 하객 50명. 시댁 형편이 어려워서 지연의 친정에서 대부분 비용을 댔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괜찮았어요, 어머님.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았는걸요. 그래도 큰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이번에는 민호한테 제대로 해주고 싶어. 시어머니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지연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예식장 구경도 같이 가고 혼수도 같이 보고. 은주가 친정엄마가 안 계시잖아. 그래서 내가 더 신경 써주고 싶은데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아. 그럼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며느리. 역시 큰 며느리가 있으니 든든하네. 민호도 형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채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저렇게 행복해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더더욱 이 문제를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쓰러지실지도 몰라. 그날부터 지연은 예식장 구경, 혼수 준비, 청첩장 디자인까지 모든 것을 도왔다. 시어머니와 예비 신부 은주는 행복해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준비가 술술 풀려요. 어머님도 언니가 계셔서 얼마나 든든해 하시는지 몰라요. 은주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다짐했다. 이 결혼식은 절대 망치지 않겠어. 절대로. 지연아, 이번 주 이자 좀 부탁해. 첫 번째 일주일이 지나고 시아버지가 다시 지연을 조용히 불렀다. 가족들이 모두 자고 난 밤 10일씨였다. 주식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님? 그게 시장이 안 좋아서 조금 손해를 봤어. 하지만 다음 주면 반등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지연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시아버지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더 잃고 있을 거라는 것을. 50만 원. 제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드릴게요. 미안하다, 지연아. 다음 주에는 내가 어떻게든 할게. 정말이야. 하지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상황은 똑같았다. 8월 셋째 주 50만 원. 8월 넷째 주 50만 원. 9월 첫째 주 50만 원. 9월 둘째 주 50만 원. 한 달이 넘도록 지연은 매주 50만 원씩을 시아버지께 드렸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급여 선지급.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지연의 신용카드 한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여보, 요즘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어느 날 저녁 남편 민수가 카드 명세서를 보며 물었다. 아, 그게 겨울옷 좀 샀어. 애들 것도 사고. 준호 키도 많이 컸잖아. 그래도 이달에만 200만 원이 넘는데 우리 생활비 빠듯한 거 알잖아. 할인 행사하길래 미리 샀어. 괜찮아. 내 적금으로 낼게. 걱정 마. 지연은 또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점점 늘어났다.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엄마, 이번 달 학원비 아직 안 냈대.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준호가 학원 선생님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아, 미안. 엄마가 깜빡했네. 내일 바로 보낼게. 하지만 지연의 통장에는 학원비를 낼 돈도 없었다. 그날 밤, 지연은 또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지연 씨, 이대로는 안 됩니다. 원금을 갚으셔야죠. 9월 중순, 사채업자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 시아버지의 핸드폰이 아니라 지연의 핸드폰으로. 어떻게 제 번호를? 김철수 씨가 알려줬어요. 당신이 이자 내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연은 식은땀이 흘렀다.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이미 한 달 넘게 이자만 받고 있잖아요. 우리도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달 말까지 5천만 원 준비 안 되면 우리도 방법을 바꿔야겠어요. 방법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채무자 아들 결혼식 11월 9일이죠. 그날 식장으로 찾아가면 되겠네요. 하객들 앞에서 빈 이야기 좀 하면 민망해서라도 돈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럼 돈만 들어오세요. 이번 달 말까지. 아니면 결혼식장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지연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결혼식장에 사채업자가 나타난다. 하객 200명 앞에서. 그럼 모든 게 끝이었다. 시동생의 결혼식은 망가질 것이고 시댁 가족들의 체면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 지연은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매달려 구역질을 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몸이 계속 경련했다. 어떡하지? 어떡해? 그날 밤 지연은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내가 해결하자. 어떻게든 내가.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집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다. 친정집.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위해 지연 명의로 바꿔놓은 그 집. 30년 동안 부모님이 일구신 집. 시세 5천만 원. 이걸 팔면 사채를 갚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사시지? 지연의 집으로 모시면 되지만 문제는 지금 사는 곳이 전세집이라는 것이었다. 보증금 2억에 전세로 사는 집. 친정집을 팔면 그 돈으로 사채를 갚으면 전세 보증금을 빼고 나면 월세로 이사 가야 했다. 초등학생 두 아이를 데리고 지연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친정집 매매 시세 5천만 원 하지만 금매로 내놓으면 3천만 원. 지연의 적금 1,200만 원. 아이들 교육비 통장 500만 원. 비상금 300만 원. 합계 5천만 원. 딱 맞았다. 아니, 딱 맞춰야 했다. 엄마, 나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지연은 친정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소일거리로 화초를 키우며 지내고 계셨다. 왜?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은데? 엄마, 우리 같이 살래? 우리 집으로 오면 안 돼. 갑자기 웬 소리야?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물 뿌리개를 내려놓았다. 엄마 혼자 사시잖아. 외로우시잖아. 우리 집방 하나 비어 있는데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서. 준호랑 서연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 지연아.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오랜 세월 딸을 키운 엄마의 직감이 작동했다. 무슨 일 있니?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내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엄마가 너 낳고 키웠는데 모르겠니? 시댁에서 무슨 일 있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울지 마. 천천히 얘기해봐. 무슨 일인데? 하지만 지연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시댁의 사채 이야기를, 친정집을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어머니께 할 수 있겠는가? 어머니가 30년을 사신 집을. 그냥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알았어. 내가 원하면 엄마야 좋지. 손주들이랑 같이 살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할 건데? 4명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엄마. 지연아, 정말 괜찮은 거니? 응, 괜찮아. 엄마는 걱정 마. 지연은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의 품에서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이 집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9월 20일, 지연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다. 시세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이 동네 2평수면. 5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겠는데요. 중개인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다. 얼마에 내놓으실 건가요? 3천만 원이요. 네, 3천만 원요. 중개인이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쳐다봤다. 시세보다 2천만 원이나 낮은데요. 혹시 집에 문제라도 있나요? 누수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아니요, 집은 멀쩡해요. 그냥 급하게 팔고 싶어요. 얼마나 급하신데요? 한 달 안에 팔아야 해요. 늦어도 10월 말까지. 중개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빚 때문에 파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 아니에요. 지연은 재빨리 대답했다. 이민 가려고요. 남편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났어요. 급하게 가야 해서. 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제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 가격이면 금방 팔릴 거예요. 조건 좋은 집인데 헐값이니까.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다. 3천만 원이라는 헐값에 내놓으니 일주일 만에 계약자가 나타났다. 젊은 신혼부부였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혼집으로 딱이에요. 행복해하는 신혼부부를 보며 지연은 억지로 웃었다.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 10%를 받고 잔금은 10월 말에 받기로 했다. 엄마 계약했어. 지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벌써? 그럼 엄마는 언제 나가면 돼? 10월 말까지. 2달 정도 있어. 괜찮지? 그래. 어차피 내 집으로 갈 거니까. 그런데 지연아. 응. 엄마가 30년을 산 집인데. 좀 아쉽네.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엄마.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 엄마는 어디서든 괜찮아. 전화를 끊고 지연은 주저앉아 울었다. 10월이 되었다.
지연은 온갖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친정집 매매 잔금 3천만 원 10월 말 입금 예정. 지연의 적금 해지 1,200만 원. 아이들 교육비 통장 500만 원. 민수 몰래 빼둔 생활비 200만 원. 지연의 비상금 100만 원. 합계 5천만 원. 정확히 5천만 원이었다. 10월 25일 친정집 잔금이 들어왔다. 지연은 은행에 가서 모든 돈을 현금으로 찾았다. 고객님,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찾으시면 위험한데요. 그리고 별도의 신고 사항이.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행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100만 원짜리 수표 50장. 검은 가방에 5천만 원을 담았다. 무거웠다. 물리적으로도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집에 돌아와 가방을 옷장 깊숙이 숨겼다. 남편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여보, 오늘 동생 예비 신분에 가서 상견례 연습했어. 다음 주면 정식 상견례야. 저녁에 남편 민수가 들어오며 말했다. 그래, 잘 됐네. 우리 어머니가 너 덕분에 준비가 잘 된다고 엄청 좋아하셨어. 은주도 형수님 같은 분이 있어서 든든하대. 고마워, 여보. 민수가 지연을 껴안았다. 지연은 남편의 품에 안겨 눈물을 참았다. 미안해. 나 혼자 이런 걸 결정해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돈 준비됐어요? 10월 말, 지연은 사채업자를 직접 만났다. 허름한 사무실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다. 네,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 주시죠. 안 됩니다.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11월 9일, 결혼식 당일에 드릴게요. 결혼식 당일? 왜 미리 안 주고? 그날까지는 돈을 못 빼요. 부동산 잔금이 그날 들어와서. 거짓말이었다. 잔금은 이미 들어왔다. 하지만 지연은 결혼식 전에 돈을 주고 싶지 않았다. 혹시라도 사채업자가 또 다른 요구를 하면, 혹시라도 돈을 받고도 결혼식에 나타나면, 사채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11월 9일, 결혼식 시작 30분 전인 오전 10시 30분에 만나요. 장소는 식장 지하 주차장. 당신이 도망갈까봐 확인하려고요. 결혼식 30분 전이면 당신도 도망 못 가잖아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각서 쓰세요. 당일 돈 안 가져오면 바로 식장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서명했다. 11월이 되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댁은 결혼식 준비로 분주했다. 지연도 마지막까지 준비를 도왔다. 언니, 이거 입어봐요. 예비 신부 은주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시어머니와 지연은 박수를 쳤다. 예쁘다, 은주야. 정말 공주 같아. 다 언니 덕분이에요. 드레스 고르는 것도, 메이크업 예약하는 것도, 부케 고르는 것도 다 언니가 도와주셨잖아요. 저 혼자였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은주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민호 오빠가 그러는데 언니 같은 형수님이 있어서 정말 좋대요. 언니 덕분에 우리 결혼 준비가 이렇게 순조롭다고. 저도 나중에 시동생 생기면 언니처럼 잘해줄 거예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은주야, 시댁 식구들한테 너무 잘하려고만 하지 마. 너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해. 왜요? 언니는 엄청 잘하시잖아요. 저도 언니처럼 하고 싶어요. 나는 좀 다른 경우야.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은주는 몰랐다. 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아, 요즘 좀 피곤해서.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결혼식 때문에 언니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미안해할 건 없어, 은주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11월 8일, 결혼식 전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서는 남편 민수가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5천만 원을 사채업자에게 주면 시아버지의 빚이 사라진다.
그리고 시동생의 결혼식이 무사히 치러진다. 하지만 그 후는 지연은 이미 계산해봤다. 전세 보증금 2억을 빼면 그걸로 월세집을 얻어야 한다. 월세 80만 원짜리 투룸이면 보증금 5천만 원. 남는 돈 1억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아껴 써야 한다.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할 것이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켰다. 월세 매물을 검색했다. 우리 동네에서는 나가야겠네. 월세 80이면 이 동네로 가야 하나. 애들 전학도 시켜야 하고. 눈물이 흘렀다. 지연은 소리 없이 울었다. 준호는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 전학을 가면 또 적응해야 한다. 서연이는 이제 막 유치원에 적응했는데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야 한다. 미안해, 애들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니, 후회하면 안 됐다. 그래도 가족은 지켰어. 시동생 결혼식은 지켰어. 시어머니가 쓰러지는 일은 막았어. 지연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새벽 3시,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검은 가방이 그곳에 있었다. 가방을 꺼내 열어봤다. 5천만 원. 수표 50장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이게 내 인생 전부야. 엄마의 30년이 담긴 집. 내가 10년 동안 모은 적금. 아이들을 위해 모아둔 교육비. 지연은 가방을 다시 닫았다. 그리고 차 트렁크에 넣어뒀다. 내일 아침 10시 30분. 지하 주차장에서 사채업자를 만나 이 가방을 건네면 모든 게 끝난다. 11월 9일 오전 10시 30분. 지연은 검은 가방을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사채업자는 이미 와 있었다. 돈 가져왔어요? 네. 지연은 트렁크를 열고 가방을 꺼냈다. 확인해야죠. 사채업자는 가방을 열어 현금을 세기 시작했다. 5천만 원. 정확했다. 좋아요. 그럼 이걸로 빚은 깨끗이 정리된 거예요. 이거 영수증이에요. 사채업자는 간단한 영수증을 건네고 사라졌다. 지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5천만 원. 그녀의 인생이 담긴 돈이 1분 만에 사라졌다. 이게 대체 무슨 돈이야?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시어머니 김숙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걸 우연히 봤던 것이다. 어머님,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큰 돈이 트렁크에? 지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시아버지의 사채, 3개월간의 이자, 친정집 매매, 그리고 오늘 돈을 전달한 일까지.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며느리를 꼭 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님. 동생 결혼식은 지켜야죠. 바보야. 바보 같은 거사. 왜 혼자 이런 걸 다 짊어졌어? 두 사람은 주차장 한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다. 지연아, 우리 올라가자. 식 시작해야 해. 네, 어머님. 울었던 거 들키면 안 되니까 화장 고치고 올라갈게요. 그래. 그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화장실로 향했다. 오전 11시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하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축하만 했다. 아이고, 신랑 정말 잘생겼네. 신부도 예쁘고. 지연은 웃으며 하객들을 맞이했다. 남편 민수 옆에 서서 여보, 어디 갔다 와? 찾았잖아. 화장실 갔다 왔어. 눈이 좀 빨간데? 울었어? 아니, 감동해서 그래. 우리 동생 결혼하는 거 보니까.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우리 결혼식 생각나네. 우리 결혼식. 지연은 8년 전을 떠올렸다. 소박했지만 행복했던 그날. 식이 진행되었다. 신랑 신부 입장, 주례사, 서약, 축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시어머니는 계속 며느리를 바라봤다. 며느리는 끝까지 웃고 있었다. 저 아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오후 2시 식이 끝났다. 형님,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신랑 민호와 신부 은주가 인사를 했다.
뭘 감사해. 행복하게 잘 살아라. 형수님 덕분에 식 준비가 정말 순조로웠어요. 감사합니다. 은주는 진심으로 감사해했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에이, 당연한 거지. 가족인데.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가족들만 남았다. 자, 이제 집으로 가서 쉬자. 시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았다. 당신,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따라와. 시어머니는 남편을 식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닥치고 들어. 시어머니는 평생 남편에게 한 번도 한 적 없는 큰 소리를 쳤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시아버지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보, 나는 당신 친구 보증 섰다고. 거짓말하지 마. 주식 투자 잘못한 거 맞지? 그게 며느리가 친정집을 팔았어. 3천만 원밖에 안 받고 시세보다 2천만 원이나 낮게. 당신 빚 갚으려고. 뭐?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며느리 적금, 아이들 교육비 다 합쳐서 5천만 원을 만들었대. 오늘 아침에 사채업자한테 줬어. 내가 뭔 짓을. 시아버지는 울기 시작했다. 68세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느리한테 사과해. 나한테 하지 말고. 나는 큰 돈 벌어서 민호 결혼 축의금이라도 보태주려고. 퇴직금으로 주식을. 그게 다 날아가고. 사채까지 쓰고. 바보 같은 사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 건강 안 좋잖아. 놀라면 어쩌려고. 그래서 며느리한테 떠넘긴 거야? 며느리는 괜찮고. 시어머니는 울면서 화를 냈다. 당신 지금이라도 며느리한테 가서 빌어. 제대로 빌어. 그날 저녁 김씨 집안 거실에 모두가 모였다. 지연, 민수,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신혼여행을 하루 미룬 민호와 은주까지. 형수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털어놓은 후였다. 응. 하지만 괜찮아. 다 해결됐어. 무슨 소리예요? 형수님이 친정집까지 팔았는데 괜찮다니요. 민호야.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형수님한테만 그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계속 사과했다. 형수님. 저희 결혼식 때문에 이런 일이. 은주가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은주야. 너희 잘못 아니야. 너희는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 동생 결혼식이 코앞인데. 그래도 그렇지. 친정집까지 팔았으면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아내를 껴안고 울었다. 다들 진정해. 이미 벌어진 일이야.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앞으로야. 아버님 빚은 청산됐고 민호 결혼식도 무사히 끝났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형수님. 민호가 말을 끊었다. 저희가 갚겠습니다. 5천만 원. 저희 부부가 일해서 갚을게요. 민호야.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 결혼식 때문에 생긴 일인데. 은주야, 우리 맞벌이 하자. 응, 오빠. 당연하지.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버지. 민호가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도 일하세요. 저희랑 같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마.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우리 모두 함께 갚자. 지연이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말했다. 나도 나갈 수 있는데 알아볼게. 식당 설거지라도 할 수 있어. 어머님, 건강 안 좋으신데. 괜찮아.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만 편하게 있을 수 없지. 그날 밤 김씨 가족은 계획을 세웠다. 시아버지 택배일 시작. 시어머니 파트타임 일 알아보기. 민호 부부 맞벌이 시작. 월 100만 원씩 저축.
민수 야근과 주말 근무로 수당 늘리기. 목표 5년 안에 5천만 원 모으기. 12월. 김 씨 집에는 변화가 찾아왔다. 새벽 5시 시아버지가 일어났다. 아버님, 벌써 일어나세요? 지연이 물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택배일 시작하는 시간이야. 6시까지 집배소에 가야 해. 68세의 나이에 택배 일을 시작한 시아버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적응하고 있었다. 고맙다, 지연아. 도시락까지 싸주고. 괜찮아요, 아버님. 힘내세요. 시아버지가 나간 후 시어머니도 일어났다. 어머님도 오늘 일 가세요? 응. 동네 슈퍼에서 오전만 일하기로 했어. 시어머니는 파트타임 일을 구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며느리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만 놀 수 없지. 오후에는 민호 부부가 찾아왔다. 형수님, 이거 이번 달 생활비예요. 민호가 봉투를 내밀었다. 야, 너희도 살아야지. 이런 거 안 줘도 돼. 아니에요. 형수님 덕분에 저희가 결혼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회사 다니기 시작했어요. 비록 계약직이지만 월급 나와요. 고마워, 은주야.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다. 이번 달 저축 현황 보고합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시아버지 택배 수입백 80만 원. 시어머니 파트타임 50만 원. 민호 부부 저축 100만 원. 민수 야근 수당 70만 원. 이번 달 총 400만 원. 오, 생각보다 많이 모았네. 이 속도면 5년 안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가족들은 웃었다. 하지만 지연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남편과 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응? 왜? 전세 계약이 내년 2월에 끝나잖아. 보증금 2억으로 다시 전세 구하긴 힘들 것 같아. 그럼 월세로 가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정도.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 전학도 시켜야 하고. 미안해, 여보. 다 내 탓이야. 무슨 소리야? 내 탓이 아니라 우리 가족 문제였어. 그리고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 정말 자랑스러워. 내 아내가. 고마워. 12월 말 지연의 가족은 이사를 했다. 큰 아파트에서 작은 빌라로. 엄마, 여기 줘봐.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준호가 투덜거렸다. 참아라. 조금만. 왜 이사 온 거야?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5살 딸 서연은 밝게 웃었다. 엄마, 여기도 좋아. 빨리 방 꾸미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지연은 다짐했다. 조금만 참자.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어. 2025년 11월. 1년이 흘렀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택배 일을 하고 있었다. 69세가 된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철수 형으로 불리며 열심히 일했다. 형,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열심히 해요? 나 빚이 있거든. 며느리한테 갚아야 할 돈이. 며느리한테요? 응.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며느리가 친정집까지 팔았어.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야. 시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택배를 날랐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멈추지 않았다. 1년간 모은 돈 2천만 원. 시어머니는 슈퍼 일을 계속했다. 당뇨 수치가 조금 올라갔지만 약을 먹으며 버텼다. 어머님, 건강 먼저 생각하세요. 괜찮아. 며느리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 부부도 열심히 일했다. 은주는 정규직 전환이 되었고 민호는 승진했다. 1년간 저축한 돈 1,500만 원. 민수는 주말마다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우리 큰 집으로 다시 이사 가야지. 1년간 모은 돈 800만 원. 총 4,300만 원. 목표까지 700만 원 남았다.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준호가 장문을 가져왔다. 엄마, 이거 봐. 뭔데? 우리 엄마라는 주제로 쓴 장문이야. 지연은 장문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슈퍼맨보다 강하다. 작년에 우리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왔다. 나는 처음에 싫었다.
방도 작아지고 학교도 바뀌었다. 엄마한테 왜 이사 왔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그냥 웃기만 했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다.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많은 걸 포기했다고. 엄마의 집까지 팔았다고. 나는 그때 알았다. 엄마가 왜 가끔 밤에 울었는지. 엄마가 왜 예쁜 옷을 안 사 입었는지. 엄마가 왜 친구들이랑 안 만났는지.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참았던 것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는 걸. 나는 커서 엄마한테 큰 집을 사줄 것이다. 그리고 말할 것이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사랑해요. 지연은 장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엄마 울지 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한테 큰 집 사줄게. 고마워 우리 아들. 지연은 아들을 꼭 껴안았다. 2026년 11월. 2년이 흘렀다. 다들 모여. 민수가 가족들을 불렀다. 드디어 5천만 원 모았어. 정말, 정말. 가족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2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목표 금액을 달성한 것이다. 지연아, 이거. 시아버지가 통장을 내밀었다. 우리가 2년 동안 모은 돈이야. 5천만 원. 내가 빌려준 돈 다 갚는다. 아버님,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어.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했어. 시아버지는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줘, 지연아. 아버님, 일어나세요. 저는 진작에 다 잊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껴안았다. 우리 며느리,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마워. 그날 밤, 가족들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이제 우리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겠다. 준호야, 서연아, 조금만 더 참아라. 곧 큰 방 가질 수 있어.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다. 2027년 5월. 지연의 가족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전세 2억 5천만 원짜리 넓은 아파트. 엄마, 여기 진짜 넓다. 준호가 새 방을 보며 좋아했다. 언니, 나도 내 방 생겼어. 서연이도 깡충깡충 뛰었다. 여보, 고생했어.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 민수가 아내를 안았다. 흥. 정말 긴 싸움이었어.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3년 반. 그녀가 친정집을 팔고 나서 흐른 시간. 많은 것이 변했다. 시아버지는 택배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가끔 동네 일만 한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조금 나빠져서 일을 그만뒀다. 민호 부부는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지연의 가족은 다시 일어섰다. 2029년 11월 9일. 민호의 아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첫 손자 지훈이의 돌잔치가 열렸다. 형수님, 이거 받으세요. 민호가 봉투를 내밀었다. 뭐야 이거? 제 아이 돌잔치 축의금이에요. 아니 사실은.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이 5년 전에 우리 결혼식 때 희생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민호야, 이건 너무 많아. 아니에요. 형수님이 치른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주도 고개를 숙였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저희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날 시아버지가 지연을 따로 불렀다. 지연아, 나 할 말이 있어. 네, 아버님. 나? 사실 그때 친구 보증 선 게 아니었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 네. 어머님한테 들었어요. 아버님이 주식 투자하시다가. 미안하다. 거짓말까지 했어. 괜찮아요, 아버님. 다 지나간 일이에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내가 며칠 전에 복권에 당첨됐어. 네. 3등. 150만 원. 별거 아니지만 이거라도 내게 주고 싶어서. 시아버지는 복권 당첨금을 며느리에게 건넸다. 아버님. 받아.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지연은 돈을 받으며 웃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2030년 11월. 결혼식이 있던 날로부터 정확히 6년이 흘렀다. 지연은 이제 44세가 되었다. 아들 준호는 중학교 2학년, 딸 서연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준호가 학교에서 뛰어왔다.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엄마가 힘들게 번 돈으로 학원 보내주니까 열심히 해야지. 준호는 6년 전 쓴 장문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한테 큰 집 사주겠다던 그 다짐을. 어느 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민수와 지연, 민호와 은주, 그리고 아이들까지. 우리 가족 사진 찍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6년 전 민호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사진을 찍었다. 6년 전 사진 속 가족들은 행복해 보였지만 지연만은 억지로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사진 속 모든 가족들은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은주가 말했다. 그래. 우리 많이 변했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바라봤다. 지연아,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아버님, 이제 그 얘기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절대 잊으면 안 돼. 내가 우리를 위해 희생한 걸.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아, 너 정말 대단한 아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 너한테 고마워할 거야. 민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2034년 11월 9일. 민호의 결혼식이 있던 날로부터 정확히 10년이 흘렀다. 지연은 48세가 되었고 아들 준호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 엄마, 나 서울대 합격했어. 정말? 축하한다, 아들. 준호는 10년 전 다짐을 지켰다.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합격한 것이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아서 갈 거야. 엄마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고마워, 우리 아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다. 시아버지는 이제 78세가 되어 거동이 불편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준호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내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네, 할아버지. 저 엄마처럼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내가 10년 전에 한 선택, 후회하니? 지연은 잠시 생각했다. 5천만 원. 친정집. 3년간의 월세 생활. 많은 눈물과 고통. 하지만, 아니요, 어머님. 후회 안 해요. 정말? 네. 그때 그 선택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무너졌을 거예요. 민호 결혼식도 망쳤을 거고 가족들 사이도 나빠졌겠죠. 지연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가족을 지켰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다. 2034년 11월 9일. 10년 전 오늘 나는 결혼식장 주차장에서 5천만 원을 사채업자에게 건넸다. 그 돈은 내 인생 전부였다. 친정집, 적금, 아이들 교육비. 모든 것을 포기한 날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지켰으니까. 10년이 흐른 지금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아들은 대학에 합격했고 딸은 밝게 자라고 있고 남편은 나를 더 사랑해주고 시댁 식구들은 내게 감사해하고 우리는 함께 이겨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힘들다.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박지연. 지연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10년 전 그 추운 주차장에서 떨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겨냈다. 가족과 함께. 끝.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침묵하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가족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는 말없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 주세요. 가족이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오늘 고맙다는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